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저희가 그 새만금 관련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수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개업소에 또 전화도 좀 해보고 현재 지금 저희한테 내놓은 매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또 상담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는 듯한 느낌은 좀 확실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항상 보면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시기적으로 정말 매수 타이밍에 딱 온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까지 달아올랐던 군산 경기가 그리고 한 1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조금씩 바닥을 찍는 형국을 가지고 있다가 21년도, 22년도 조금씩 상승 모멘텀을 통해서 2023년도는 확실하게 이제는 방향성을 틀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하게 되었죠. 사실 이거는 상당한 어떤 모멘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터닝포인트 시작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는 재가동을 좀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군산에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유치되는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개수뿐만 아니라 그리고 규모 면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해서 군산 부동산의 심리가 지금 자극이 되고 있는 거는 좀 확실하게 맞다, 여러분들한테 거짓없이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인들을 통해서 지금은 매수해야 될 시점이면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매수 시점을 저울질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은 위치에 좋은 가격으로 좀 선점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달아오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자, 반도체요. 대한민국에서 이 반도체 빼놓으면은 이 산업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리고 반도체를 주도하는 삼성전자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 일대는 땅값들,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평택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평택 고덕신도시 내에 한 120만 평 규모로 삼성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면서 그 주변 일대 땅값들이 폭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부동산 임대료 또한 강남보다도 오히려 더 비싸게 형성이 될 정도로 지금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용인의 남사업 일대, 그 이동면 일대에 들어가려고 하는 한 212만 평 규모로 지금 첨단 산업단지, 반도체 공장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주변 일대가 엄청난 영향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뭐 기흥이라든지 여러분들 화성 동탄 일대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변 일대에 미쳤던 영향력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제2의 반도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자, 그동안 이제 반도체는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첨단 기계, 첨단 산업에 가장 유용하게 써먹는 부분들이 바로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지금 폭발적인 성장세를 띠고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발벗고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성장성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산업들은
향후에 성장성이 한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그 지자체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지자체 성장과 함께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 일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이미 성장 가도를 많이 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향후 미래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4차 산업과 하나는 친환경, 이 부분들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4차 산업에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 당연히 반도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 바로 친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연기관,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통해서 자동차가 운행이 됐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내연기관이 없어지죠. 이제 휘발유 안 뗍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2차 전지를 통해서 자동차가 운행이 되는 시대가 곧 이제 오게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번에 발표할 첨단 산업특구, 2차 전지 관련된 첨단 산업특구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새만금에 대한 가능성 무한하죠. 최근 들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인데, 그런 2차 전지 관련 산업이 지금 현재 중국과 함께 더불어서 합작 회사가 지금 현재 새만금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대기업마저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차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첨단 산업특구가 당연히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차 전지를 잡는 지역이야말로 향후에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한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새만금의 2차 전지 관련된 산업특구가 들어온다, 첨단 산업특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투자진흥지구, 그리고 특별자치시, 그리고 새만금 특별자치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과 어울러서 폭발적으로 그 주변 일대가 엄청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나섰죠. 전라북도에 나서서 이번에 6월 달에 발표할 올 상반기 발표될 첨단 산업특구 2차 전지 관련된 분야 반드시 유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들어오면 새만금을 한번 개발하는 데서 더욱더 모멘텀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더욱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더욱더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미래형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2의 반도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산업부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주변 일대는 폭발적인 성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새만금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군산에 대한 발전과 성장성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은 군산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배터리 단지 새만금 유치전 시동을 걸었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당연히 이번에 K배터리 단지가 첨단 산업 단지가 첨단 산업 특구가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난리 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K배터리 하면 2차 전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죠. 2차 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유치전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2차 전지 특화 산업단지 유치 전북실행위원회는 8일 전라북도 도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2차 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유치를 응원할 범도민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자, 전라북도가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년에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첨단 산업특구 지금 현재 특화단지가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전라북도가 한 번 더욱더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 실행위는 모두 90여 개 단체 100여 명이 실행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실행위원장은 백종일 전북은행장, 그리고 실무총괄은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벌써 3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 등 모두 26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전북 2차 전지 특별위원회와 함께할 민간기구로 새만금 유치전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2차 전지 특별위원회 그리고 전북 실행위 이 두 민간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이 전라북도의 새만금 지금 현재 2차 배터리 K배터리 특화단지 유치를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관영 도지사는요, 전라북도는 2차 전지 산업에 국내외 공급망과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아리백을 실현하는데, 아리백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재생에너지를 100%를 활용을 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고 그러한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거, 바로 이 부분들이 아리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새만금이란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전라북도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인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라고 하며 도민들 또한 전북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역량을 모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정말 발벗고 나섰다. 여러분들 대기업 5개 이상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들마다 쫓아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대한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그렇게 심어줬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새만금에 투자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또한 2차 전지 산업은 향후 10년 이내에 8배 이상 성장성이 예상되는 전 세계가 갈망하는 첨단 산업 전략 산업이라며 그 특화단지 유치로 전북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10년 이내에 8배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 자, 이런 산업이 과연 있습니까? 이러한 산업이 지금 새만금에 오느냐 안 오느냐, 첨단 산업특구가 오느냐 안 오느냐, 엄청난 운명을 가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2차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특구가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새만금 자체적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당연히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지만 거기에다가 첨단 산업특구라고 하는 특화단지까지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이야기. 이 국가산업단지가 109에서 909까지가 있는데 현재 4개 공구가 매립되어서 분양이 되고 있고 현재 분양이 거의 다 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금 매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매립 속도보다 오히려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고 하죠. 최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새만금. 그래서 지금 더욱더 빨리 지금 현재 매립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추가적으로도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은 그 속도감이 늦어진다라고 하면 내륙 쪽에도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추가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요 부분이 국제공항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지금 새만금 인이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이철도와 그리고 새만금 어떻습니까? 국제공항 그리고 인이철도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항만까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가 만들어지게 완성이 되게 되는데 지금 항만과 공항 그리고 철도까지 연계되어서 접근성이 만들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요 라인 지역 일대에 또 산업단지가 들어갈 가능성도 여러분들 상당히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남사읍 그리고 이동면 일대에 212만 평 규모로 산업단지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 아파트 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변 일대 주거지역 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능성이 열린 곳이 이런 지역이다. 입지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현재 보면은 군산 산업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를 끼고 있고 공항 항만을 끼고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넓은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빨리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후광 효과, 그 주변 일대에 땅값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땅을 볼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높습니다. 된다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주거지역들, 그리고 옆에 있는 주거지역들, 이런 땅값들에 대한 집가 상승폭은 어마어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땅값이 새만금하고 가까운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땅값이 대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땅은 투자를 하려면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보고 미리 토지를 선점하는 것,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군산에 대한 시장은 살아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살아나는 시장 속에서 더욱더 많이 가파르게 올라갈 지역을 찍어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테크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새만금TV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TV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